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고 있는 유근택이라고 합니다. 저의 작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동기라고 한다면은 가장 커다란 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대한 질문일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창밖에 놓여지는 풍경에 굉장히 기묘한 세계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사소함 혹은 내가 느끼고 있는 또 내가 흔히 봐왔던 것들이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올 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회화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을 꾸준히 던져왔던 것 같습니다. 세대를 가로지르는 어떤 이야기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어떤 인간 보편성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질문일 거예요. 이를테면은 내가 느끼고 있는 것, 인간이 본질적으로 접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감각들, 그런 세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작업에 있어서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소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회화적인 양식과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번 성북구림미술관 세 개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본관에서는 2층과 3층, 그래서 목판으로 구성되는 어떤 나무의 방이 있겠고, 땅 위에 서서라고 하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3층에 저의 회화 작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꿈자람 미술관에서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제작했던 보통 한 30대 후반이나 중반, 40대 초반에 누구나 겪을 수 있었던 어떤 어린아이를 키우는 집안이라면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어떤 저의 생활과 또 모성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아이와 부모와의 어떤 그런 관계, 어린아이의 풍경, 주로 어떤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죠. 3층에 일단 그 땅 위에 서서라고 하는 타이틀 초입에는 제가 이제 성북동에 거주하면서 저의 주변을 드로잉한 작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성북천을 산책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녹색에 대한 힘, 또 광경, 그리고 성북천에서 유의 산책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풍경, 녹색의 그 선들이 그 시간에 의해서 변해가는 어떤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1차적으로는 그 거대한 녹색이 어떤 선묘에 의해서 또 시간에 의해서 어떤 소멸해 나가는 과정을 느낀다든가, 저희 집 창문에서 맞은편으로 바라다 보이는 그 성북동의 풍경이 뭐 아침 햇살에 굉장히 강렬하게 다가오는 풍경 속에 어떤 그런 선들이 교차하면서 때로는 격렬하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적이기도 하고 어떤 그런 풍경들을 어떻게 나의 화면 안으로 끌어들일 수 없을까라고 하는 질문의 연작으로 제작한 창문 연작이 있고요. 또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대작 작업들이 있는데, 뭐 산백호 대작 중에서도 기후에 대한 작업을 한 게 있어요. 비와 눈 시리즈가 있는데, 둘 다 뭐 성북동 성곽길을 산책하면서 느꼈던, 특히 눈 오는 장면에서 느꼈던 것은 뭐랄까, 기후가 변하면서 다가오는 어떤 자연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혹은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른바 어떤 비밀을 마치 들춰내고 드러내는 듯한 그런 풍경들 속에서 그 지점을 어떻게 나의 그림 안으로 끌고 올 수 없을까라고 하는 회화적 욕구를 가지고 작업했던 대작 눈 작업이 있죠. 그래서 그 눈 시리즈는 어떻게 보면은 작업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걸어온 길, 혹은 뭐 부제를 달고 있는 거 이제 내가 온 길로 돼 있죠. 눈이라고 하는 그 회화적인 조형성과 또 그 안을 가로지르고 있는 끊어질 듯 이어지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존재,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어떤 뒤를 돌아보는 나의 자화상을 통해서 지금 50대 후반을 걸어오고 있는 어떤 저를 되돌아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로 작업을 한다든가,
이제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비대작은 종이의 물성을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시킬 수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갖고 제작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정원의 이 꽃밭에 비가 내리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비 자체를 빗금으로 긋는 이런 행위 자체를 더 목적을 두고 작업했던 작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작업을 그 종이의 어떤 그 공간 개념을 극대화시키면서 또 물성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그 안으로 이제 어떤 그 꽃이라든가 정원을 끼워 넣는 그런 장치로 만들어낸 것인데 결국은 대단히 어떤 추상적이면서도 어떤 현상적인 풍경화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작업입니다. 그 말하는 정원 작업은 저희 아버지가 누워 계셨던 병원의 옥상에 아주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그 꽃들, 꽃밭, 거기에서 어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충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들로부터 시작된 작업이었습니다. 밑에 병실에서는 어떤 그 수많은 연로하신 분들이 누워있는 방이었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어떤 그 엄청난 생명력으로 피어있는 어떤 꽃들의 뭐랄까, 징글징글한 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마주했을 때 어떤 충격, 어떤 경이로움, 뭐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드로잉을 했었죠. 그래서 그 드로잉을 바탕으로 이제 조금 더 그 생명력을 확장적 개념으로 옮겨놓은 것이 지금 출품한 말하는 정원 시리즈 연작 중에 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에는 어떻게 보면은 꽃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 그 생명력도 생명력이지만 꽃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이한 힘들, 그런 힘들에 마치 낯선 손님 하나가 들어온 것 같은, 그게 나의 발일 수도 있고 또 타인의 발일 수도 있고 또 누구나의 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세계에 손님으로 들어온 어떤 낯선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약간 그 정원을 연극적 코드로 바꿔놓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 다음 작업은 봄 세상의 시작이라고 하는 작품 2점을 발표하고 있는데, 물론 그 2점도 굉장히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또 대작이고요. 그래서 자라는 실내에서 보여줬던 우리 일상성과 그 자연의 힘 혹은 언어에 대한 문제를 봄 세상의 시작 개념에서는 조금 더 어떤 대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마치 봄날에 세상을 뚫고 나오는 새싹들 혹은 생명력들이 마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일상 사물들 혹은 내가 다루고 있는 일상들, 시간들, 뭐 사건들, 그런 것들도 끊임없이 어떤 땅에서 마치 식물성이 뚫고 나오듯이 반복되는,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마치 윤회하고 있는 듯한 개념으로 뚫고 나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식물성도 식물성이지만 오히려 꽃이라고 하는 그 꽃이 이렇게 피어나고 있는 장면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희화화하고 있는 개념으로 돌려놓고 있는 작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늘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주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땅 같기도 하고, 그런 개념으로 약간 이중적 코드를 갖고 있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제 나오는 지점에 걸려있는 작품은 어쩌면 그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어떤 정물화에 대한 생각을 반영하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어떤 과일 한 개를 놓고 그려본다든가, 주전자를 놓고 그려본다든가, 또 아침 식탁을 그려본다든가 간혹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사물의 소리, 어떤 사물의 형태에서 오는 기묘함이라든가 또 존재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는 간혹 가다가 정물화를 그릴 때가 있습니다. 그 정물화를 반영하는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북구립미술관 2층에서는 나무의 방,
이란 타이틀로 저의 어떤 목판화의 전반적인 세계를 살필 수 있는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입부터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제가 다루고 있는 어떤 나무의 물질성, 그리고 저의 초창기 때부터 했던 대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목판화를 팠던 어떤 저의 자화상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그 창문 연작 시리즈 20점에 이르는 어떻게 보면 저 작업에 있어서의 어떤 전반적인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제가 4학년 졸업하고 나서 혼자 회화 작업 혹은 뭐 수목 작업의 어떤 작업의 여정을 오는 동안에 이 목판은 항상 저의 일종의 어떤 지하실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서 저의 내면이라든가 저의 어떤 회화적인 열정이라든가 회화 작업이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을 목판으로 대신 만족을 부여해 준다든가 저의 회화와 목판이 항상 상관관계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저의 목판화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에서 그 전반적인 제 목판에 대한 세계를 조명하는 첫 번째 전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백 점에 가까운 저의 목판화 중에서 지금 전시된 작업들은 거의 한 70여 점 정도가 전시가 되는데요. 분기마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하고 상징적인 작업들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를테면 뭐 첫 번째 들어가는 초입에 제가 4학년 때 처음으로 끌카를 가지고 목판을 했던 저의 자화상부터 해서 2000년대 후반에 저의 어두운 자화상, 그러니까 어두운 자화상이라기보다도 어떤 어둠 속에서 빛을 끌어내는, 파내는 그런 형식으로서의 어떤 자화상에 이르기까지 그런 변천 과정도 뭐 읽을 수가 있고요. 제가 평소에 그 가까이서 느끼고 있었던 어떤 인간, 또 뭐 할머니, 저의 아들, 또 아내, 가족사, 그리고 또 사회사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죽음이라든가 우는 사람이라든가 또 현대인의 그 웃음 속에 그 내면에 깔려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기묘한 표정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의 주변의 어떤 마을 풍경이라든가 내가 평소에 느끼고 있는 어떤 정물에 대한 느낌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 흑과 백이라고 하는 그 조형적 개념 속에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계속적으로 질문을 던졌던 그런 목판화 작업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목판이 가지고 있는 물성적인 측면과 또 찍혀 나왔을 때의 그 개념이 어떻게 그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어떤 서로가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또 그런 목판화적인 이런 개념이 이 물성적 개념이 어떻게 나의 회화 안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읽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목판화 작업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드로잉적인 작업으로 포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찍혀 나오는 불확정적인 작업들, 이를테면 어떤 스케치 없이 거의 무의식적인 관계에서 파내려 갔던 작업들이 거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작업으로 찍혀 나온다든가 또 그럼으로 인해서 어떤 나무와 나하고 만나는 그 직접적인 그 물질성을 획득한다든가 또 어떤 나무 속을 파고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 공간 개념을 만들어 나간다든가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파편들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조각적 개념으로 만들어 나간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판화적인 개념이지만 공간적인 어떤 물질적 개념을 같이 아우르는 작업으로 확장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시회는 어떤 조각적일 수도 있지만 뭐 조각적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판화에서 나오는 파편들을 가지고 어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한다든가 어떤 생명력을 만들어낸다든가 그런 형식으로 확장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한 하나의 어떤 드로잉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로 본다면은 뭐 지금껏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어떤 수백 점의 목판화 작업들을 한번 전반적인 어떤 부분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21세기 그것도 아주 첨단의 이 시대에 왜 하필 목판화냐라고 하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뭐 과정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지만 분명히 굉장히 아날로그적일 수밖에 없는 이 매체가 과연 지금 시대, 지금 이 회화에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봐왔던 목판화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또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꿈자람 미술관의 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제가 30대 후반, 40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이죠.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아들이 한 3살 태어나서 몇 개월 안 되는 1998년도부터 2000년대까지의 작업들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또 태어나서 수유하는 장면이라든가 어린아이가 자라는 장면이라든가 어린아이가 노는 장면, 어떤 장난감 가지고 노는 어떤 대작의 어쩔 수 없는 난제들이라든가 또 엄마와 아기 시리즈라든가 또 아빠와 아기 시리즈라든가 뭐 어떤 그런 여러 가지로 그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포함한 어떤 심리적인 갈등 관계일 수도 있고 긴장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회화적으로 표현된 연작들이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만약에 미술관에 왔을 때 자기 자신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생각해서 선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가 느낄 수 있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또 인간에 대한 생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풍덩 작업은 이불에서 나오는 그 선들이 마치 그 수면과 같은 또 바닷물과 같은 어떤 상상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마치 이카루스가 어디선가 떨어져서 침대 안으로 빠지고 있는 것 같은 어떤 일상이 바다로 빠져버린 어떤 그런 뉘앙스로 표현된 것인데 굉장히 초현실적인 공간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묘한 풍경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성, 일상의 바다라고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화 속의 이카루스가 어디론가 빠졌다면 내 침대에 바다로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상상으로 만들어진 것이죠. 저의 도구들은 모든 것들이 도구죠, 사실은. 물론 이제 목판을 다룰 때는 주로 칼을 쓰기도 하지만 종이를 다룰 때는 어떻게 보면 철솔과 붓을 다 쓰고 있죠. 그 두 가지의 관계가 굉장히 이질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통합니다. 이를테면은 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회성이고 또 나무의 물성을 바꿔놓는 도구라고 한다면은 두꺼운 종이를 어떤 그 안을 파고 들어가는 어떤 철솔 개념도 사실은 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종이의 물성이라든가 또 나무의 물성을 언어화시키는 문제, 또 물성 스스로를 언어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거의 가까이 있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죠. 저의 작업은 종이의 성격상 또 작업의 성격상 종이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거의 90% 이상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종이가 마르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사용하기도 하고 물성 자체를 완전히 해체시킬 수 있는 정도의 습기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작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종이의 물성을 조금 더 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글쎄요, 30여 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어쨌든 작업은 갑자기 되돌아보면서 얘기를 하려니까 되게 어렵네. 그걸 어떻게 대답하죠? 그 수많은 얘기를 어떻게 얘기를 해? 물론 저의 작업은 어릴 때에 처음 그림을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저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많은 어떤 충격과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말로 다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그때의 어떤 나한테 다가왔던 그 체험들, 그리고 또 미술적 경험들, 태도들, 또 어떤 삶에 대한 생각들, 그런 것들이 아마 연대기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대를 살았던 어떻게 보면은 증거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어떤 20대, 30대, 40대를 살았던 그 시간에 대한 저의 체험,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커다란 프로젝트에 가깝다는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조금 그거를 단편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시간대에 어떻게 내가 회화적인 반응을 해왔는가를 단편적으로는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북구립미술관 이 본관에서 보여지고 있는 어떤 목판화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세계에 대한 어떤 전시와 또 최근 근작에 대한 어떤 작업들, 그리고 또 꿈자람에서의 어떤 1998년도와 2000년대 초반에 저의 회화적인 질문들, 또 일상성을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단편적으로나마 이렇게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 저의 작업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어떤 관객으로부터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게 되고 또 체험을 유도하게 될지는 좀 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